이제 여기 PPT가 이제 나올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의료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로 나뉩니다. 일단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뭐 신문, 잡지 이런 거는 요즘에 안 하죠. 근데 이제 뭐 현수막, 뭐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전단지, 그리고 이제 뭐 5개 광고, 이런 전광판, 그리고 교통시설, 버스 정류장의 쉘터 광고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은 교통수단 외부 해가지고 버스 랩핑 광고라던가, 아니면 지하철 포스터 광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인터넷 매체, 여기는 다 이제 의료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일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 사용하는 사이트와 플랫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연초부터 중기까지 좀 시끌시끌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과거에는 한 사람 블로그마다 일 방문자가 10만 명이 넘냐 안 넘냐를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일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니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끌시끌했던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말고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당근마켓 등은 다 일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는 여기 없죠. 이제 없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홈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는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 오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의 비용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우리는 이 전문 심의에 대한 영역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부터 이제 50만 원까지 있죠. 근데 이제 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파워링크, 이제 한 줄 광고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은 한 5만 원 뜨고, 뭐 조금 두 줄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20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까지 측정이 됩니다.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기간이 문제. 기간은 요즘에 너무 밀렸다고 하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블로그를 한 주 3일, 주 5일 이렇게 막 글을 많이 써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다면, 지금은 이 심의 하나 받는데 두세 달이 걸리고 2, 30만 원씩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정기적인 포스팅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원장님들이 좀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또 광고 컨텐츠에 따라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컨텐츠, 심의를 받지 않아도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나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광고 대행사라던가 보건소의 그 담당자와 조금 이제 논의를 하면서 맞춰 나가면은 블로그 지금도 심의받지 않고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잘 피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광고 금기 사항을 조금 보면은, 첫 번째, 전문병원 명칭 사용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되는 전문병원들 있죠. 관절 전문병원, 척추 전문병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 병원이 아니라면은 뭐 리프팅 전문병원, 관절 전문병원, 척추 특화병원 이런 단어를 쓸 수 없다. 그리고 전문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치과를 보면은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거 없잖아요. 구강화과, 안면외과, 뭐 보존과 전문, 보철과 전문의, 뭐 이런 전문의들이 있지만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 전문의, 그리고 뭐 내시경 전문의,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없는데 만들어내는 단어들은 전문 용어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자 유인행위예요. 환자 유인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뭐 묶어 판다던가, 아니면은 무료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선착순 혜택을 부여해가지고 이제 특별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친구나 뭐 가족을 데리고 오면은 할인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3자를 유인하는 거. 그리고 수술 금액을 금액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금품 제급,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하실 수가 없는 거고, 심의를 받더라도 다 반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참고 사례를 하나 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원 홈페이지는 의료 심의 대상이 아니죠.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을 시술을 할 경우 50%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광고를 한 경우,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의료광고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50%나 할인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급여를 광고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불법 아닌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은 기간과 그리고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해서 이벤트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에 수험생 할인 이벤트들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방에서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 전후 사진, 그리고 경험담인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많은 원장님들을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로그인 절차 있으면은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치료 경험담이나 치료 후기, 전후 사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 후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험단을 모집해가지고 써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환자가 스스로 너무 만족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의료 광고로 보냐라는 건데, 이제 단순하게 환자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을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우를 올리는 거는 또 광고라고 본다는 거죠. 정말 애매한데 이거를 어떻게 체험단을 모집하더라도 어떻게 글을 쓰냐에 따라 의료 광고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치료 사진 이제 게시하는 것도 이제 보시면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를 한 환자가 이제 명확해야 되고,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것, 그리고 전후 촬영의 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에서 촬영했다라는 걸 딱 명시하고 부작용을 명시한다면은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거에서는 로그인 없이도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해도 오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짓 광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거짓 광고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 최저가, 그리고 안전한 이런 것처럼 확률적으로 0%다 100%를 의미를 내포한 단어들은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해결, 가장 안전한 이런 것들, 안전한 그런 표현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반려가 된다라고 하면 논문이나 학술지, 공인, 학회 객관적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은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 단일 퇴원 가능처럼 치료 기간을 당정적으로 이제 명시한 문구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 단일 퇴원을 지향한다 라고 우회해서 쓰는 거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문구 자체는 본인 부담금이 무료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건강보험 적용 가능의 문구 같은 경우는 자칫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한다라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 항목을 같이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엑스레이 촬영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비교 광고, 다른 데서는 못하는데 우린 할 수도 있어요. 아무 수나 받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안 된다. 그리고 비방 광고는 비교 광고랑 비슷하죠. 네. 비교하고 비방하는 것들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실수행위 노출 광고. 원장님들께서 직접 블로그 글 쓰시는 분들 요즘에 많은데 이제 정형외과 통증병원 쪽에서 주사하시는 그 모습을 좀 촬영해가지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주사하는 그 주사 바늘과 같이 이런 시술 행위가 노출되는 것들은 이제 의료광고법에 이제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환자분이 피부가 괴사돼가지고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주사 같은 경우도 바늘 끝을 좀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환자분이 잘 못 보게끔, 이제 공포감을 안 주게끔 올리면 괜찮은데 그냥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사진을 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됐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가능하냐면은 비급여 진료 비용의 할인율이 50% 너무 과도한 할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50% 이하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할인 전 가격과 할인 후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벤트 대상, 누구에게 해줄 건지, 청소년에게 해줄 건지, 수험생에게 해줄 건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너무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줄 것인지, 대상. 그리고 기간, 우리의 이벤트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간까지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면은 홈페이지라던가 이거 우리 심의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해서 이제 심의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할인 전 가격 후 가격 노출, 그리고 대상 노출, 기간 노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로그 가면은 정말 많죠. 이런 거 상장, 감사장, 인증, 보증, 추천 광고 이런 것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안 되고 브랜드 대상 이런 거 정말 많은 병원들에서 걸어놓죠. 근데 이것도 경쟁병원에서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발견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받았다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받은 이런 내용들은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상장, 감사장 인증인지 없는지는 조금 어디서 주최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웬만하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진료 과목 명칭 표시인데,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안녕하세요, 우리는 땡땡땡 소아과입니다. 뭐 땡땡땡 통증의학과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사실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땡땡땡 소아청소년과입니다. 땡땡땡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클리닉, 센터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내시경센터, 그리고 뭐 아동발달센터. 아동발달센터는 좀 예외긴 한데, 아무튼 센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리프팅 센터 이런 것들. 근데 의원과 병원에서는 클리닉이라는 단어밖에 사용을 못해요. 내시경 클리닉, 리프팅 클리닉, 뭐 독서 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클리닉 단어는 괜찮은데, 센터라는 거는 종합병원급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예외적으로는 종합검진센터는 또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광고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 매체예요. 근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의료 광고 심의 면제 대상이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의료기관의 명칭, 그리고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진료 과목, 그리고 의료인의 성명, 성별, 그리고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설자, 그리고 개설 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 시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심의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언제 활용이 되냐면요. 의료 광고 심의를 받으려면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버스 광고라던가 뭐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미리 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원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이 없는데 이걸 찜을 하려면은 일단 광고를 걸어놔야 되는데 심의받지 않고 하면은 이제 불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 광고 심의 면제 대상의 내용을 보고 일단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찜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의가 완료되면 그때 광고 시험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워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료심의 면제 대상으로 기입을 하면은 심의받지 않고도 파워링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의료 광고법을 원장님들이 왜 알아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장님들께서 알아야 하는 이제 의료 광고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